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그냥 계속 덥다가 어제 오늘은 조금 비가 와서 그런지 좀 누그러졌어요. 근데 역시 덥습니다. 그냥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냥 뭐 27도, 29도 그냥 바로바로 올라와요. 그냥 등가죽에 땀이 그냥 철철 흐릅니다. 자전거를 타고 나면 그냥 등가죽에 뭐 그냥 허리까지 쫙 젖습니다. 그래도 샤워하면 기분이 쫙 괜찮아지죠. 오늘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지는 이런 여름철에 땀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잘, 요거, 어떤 분이 요거 옥수수입니다. 요게 어디 옥수수요? 그랬더니 이건 강원도 찰옥수수래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비리굿입니다. 역시 옥수수는 강원도 찰옥수수가 왔다시다. 그래서 오늘 요거 아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근데 벌써 하나는 벌써 먹어 치웠으니까 요거 녹음하고 나서 바로 또 하나 쫙 또 이쪽에서 부르니까 또 누워줘야죠. 그리고 또 이것도 새로운 거 아닙니까? 또 먼저 번에 서울 한번 보였지만 이런 복장에 또 딱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뭐 스리랑카 그죠? 스리랑카의 그 뭐 왕 멋쟁이 그 영화 배우 같지 않습니까? 스리랑카 그죠?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괜찮대. 아우 지겨워. 자, 오늘은 뭐든지 다 괜찮다. 여름철에 관한 자주 나는 땀에 관한 이야기를 일단 정리하고 나서 또 멋있는 복장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땀은 인체의 냉각수 역할을 합니다. 땀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신에는 약 200만 개에서 400만 개의 땀샘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루에 0.5리터씩 땀을 배출합니다. 이 땀을 배출하면서 몸에 쌓인 열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노폐물 배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땀을 조절하는 것은 이 총 컨트롤 타워는 세 가지 조직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것은 하나는 이 뇌예요. 뇌하고 두 번째는 호르몬과 자율신경계가 이 세 조직이 뭔가가 24시간 서로 조화와 균형, 협조를 이루면서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뇌 호르몬 자율신경계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협조하는데 무언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세 조직 중에 어떤 것인 게 하나는 기능이 손상이 되면 하나는 땀이 너무 많이 나고 또 하나는 땀이 없어지는 이런 이상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의 원인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생하면 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체내의 면역세포가 갑상선 자극 물질을 분비하면 신체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샘 호르몬 분비량이 많이 증가됩니다. 이때 에너지 소모가 늘면서 체온이 오르고 과도하게 땀을 많이 분비시키는 다한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 하나가 이유가 될 수 있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췌장 척추 안 앞에 들러붙어 있죠. 췌장에 인슐린 종이 있을 때 거기 혹입니다. 인슐린 종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떨어뜨리는데 이를 보상하려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평균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떨어뜨리면 이것을 보상하려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면서 땀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에 인슐린종이 있을 때도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부신 꼭대기에 달라붙어 있는 자기 손가락 요 꼭대기 부분이에요. 요 부신에 생긴 갈색 세포종이 있으면 아드레날린처럼 몸을 긴장시키는
호르몬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은 급박한 상황에 무슨 부딪힌 것처럼 혈관을 수축하고, 왜냐하면 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혈관을 수축하고 심박동이 빨라집니다. 이때 땀 배출량이 증가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다한증은 전신에 땀이 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유 없이 땀이 나면서 수족이 떨리거나 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면 이것은 병원에 가서 원인을 검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핵이나 호지킨 림프종 같은 혈액암이 있을 때, 혈액암이 발생하실 때 우리 몸에선 정상적인 체온 조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할지라도 다한증이 생깁니다. 이유는 면역세포가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체온이 오르고 땀 분비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 결핵이나 혈액암으로 인한 땀은, 감기 독감은 그냥 한번 짜그라지면 그만인데, 이 결핵이나 암으로 인한 이러한 땀은 좋아졌다 악화졌다, 이걸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장기간 지속되는 게 또 특징입니다. 특히 밤에 땀이 많이 나면서 3개월 내에 체중의 10% 이상 감소된 이러한 상황이라면 병원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땀이 너무 또 없는 사람도 또 문제입니다. 땀이 없는 거. 그것은 열사병이나 당뇨병이나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피부가 뜨겁지만 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열로 인해서 두통이나 의식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이게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합병증이 나온 것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에요. 이것은 당뇨병을 오래 앓으면, 당뇨병을 약을 통해서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당뇨병이 오래돼 있으면 자율신경이 망가져서 이유 없이 손발이 저리거나 아프고 땀이 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신체 양쪽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일반 평상시에 손발 끝이 저리면서 땀이 없다면 이것은 당뇨병이 악화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땀에 관한 이야기 됐죠? 또 이제 기타 사항으로서 은과 구리 등 중금속에 오염이 되면 땀이 푸른색을 띱니다. 그래서 하얀 러닝을 입으면 퍼렇게 이런 물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저하되면 빌리루빈, 이것이 증가되면서 러닝이 누리끼리한 색이 됩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피부에 이 땀이 이렇게 하얀색 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냄새로 보면 땀을 식별한다면,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있다는 거고, 당뇨병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찌린내, 꼬랑내, 자고한 쿠링내가 나는 것은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할 때 나는 냄새고, 또 우리가 뭐 얘기하는 발꼬랑내, 이 꼬랑내가 나는 것은 무좀균인데, 이것은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할 때 발에서 꼬랑내가 납니다. 물론 신장이 지배적으로 약할 때 발에서 꼬랑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소금물에 식초를 좀 타서 한 바가지 물에 소금 2줌 넣고 거기다 식초 2숟갈 넣어서 그 물에다가 발을 한 2주 정도, 한 번에 한 20분 정도, 2주 정도 꾸준히 담그면 이 발에서 나는 꼬랑내는, 농촌의 그윽한 향기로 표현하는 이 꼬랑내는 뭐 거의 다 소멸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고 냄새 안 나고 멋있게 좀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식당 가서 보면 그냥 농촌의 그윽한 향기 풍기면서 또 발가락을 손으로 이렇게 후벼 파가지고 냄새 맡고 이런 또 냄새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소금물로 깨끗하게 발을 씻고 말려서 세균이 번식되지 않도록, 뭐 사실은 세균보다는
거기가 습해서 아무리 세균을 죽인다 하더라도 신장 기능이 약하면 발에 꼬랑내가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꼬랑내가 난다 하면 일단 나는 신장이 약하구나. 또 입에서도 냄새가 독하게 난다. 신장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이 땀은 심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땀이 빡 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심장 박동이 힘들다는 거예요. 즉 혈액순환 장애죠. 왜냐하면 동맥 경화가 진행되거나 정맥 혈관 내에 혈전이 과다 누적돼서 심장에서 120에서 80 또는 130에 80으로 피를 송출하고 빨아들이는 이러한 기능이 힘들 때 심장은 더 센 압력으로 피를 송출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때 힘이 들어서 이마에 땀이 납니다. 그래서 이 땀은 음양오행상으로는 이 심장 기능 저하로 나타나지만, 그런데 이 아까 서양의학적으로 말씀드린 갑상샘 기능 항진증, 췌장의 인슐린종, 그 다음에 부신의 생긴 갈색세포종, 결핵이나 호진 림프종 같은 이러한 어떤 혈액암이 있을 때도 병이 나고 이 땀이 나고 있으니 이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처방을 해야 땀을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양의학적으로 땀이 음양오행상의 환희, 여기에 쓴맛의 음식을 그냥 들이대서 심장 기능을 보강한다면 이 여기 뭐죠? 부신에 생긴 갈색 세포종으로 인한 땀이 나는 사람들은 더 땀이 그냥 콸콸 쏟아져요. 그럼 결국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또 다른 불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이런 기초를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원인에 따른 정확한 처방을 한다면 여름철 땀 나는 것에 대한 예방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물론 이거 이외에도 뭐 손에 땀이 나는 사람, 발에 땀이 나는 사람서 뭐 다한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얘기가 달라지죠. 손에 많이 땀이 나서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음양오행상으로 따지면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주부습진 이런 것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면역력을 보강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가진다면 쉽게 잠재울 수 있는 이런 손바닥에 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땀에 관련된 것은 신장, 간장, 심장 세 개 장기가 연관돼 있으니 생식으로 어떤 이런 땀을 예방하거나 고치고자 할 때는 신장, 간장 이런 심장 기능의 배합 비율을 달리하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이러한 생식을 한다면 뭐 특별한 이유 없이 흐르는 땀을 잠재우고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여름철에 더우면 땀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여기 말씀드렸지만 몸 외부 기온이 더우면 몸 안은 차가워져요. 그 차가운 것을 어떻게 몸 안에서 내부적으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하나 또 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는 속 안이 차가워서 들은 거죠. 그런데 밖은 더워요. 열이 나요. 그런데 땀을 이빨이 쫙 흐리고 나면 감기가 쫙 났잖아요. 그렇듯이 속안이 차가워서 외부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그런 생명활동 중에 하나가 땀이니까 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기 지금 다한증의 원인이 이렇게 서양의학적으로 한 것과 동양의학적으로 한 것을 봐서 어느 것이 해당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건강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땀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오늘은 여기 괜찮은 자세로 여름철 나는 땀에 관한 이야기, 땀에 관한 세부적인 원인과 또 동양의학적인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또 땀을 어떻게 하면 잠재우고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여름을 지낼 것인지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름철 땀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여름을 보냅시다. 화이팅!